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정입니다. 오늘은 양도세 완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9기 왼쪽 하단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양도세 완화 첫날 매물 늘긴 했는데 매수 수요는 거의 없어. 요새 잘 안 팔리죠. 거래가 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거래가 잘 없을까요? 저도 사실 이 정도는 예측을 못했죠. 저는 그래도 추석이 지난 다음에 거래량이 늘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태까지 9월달 이후에 10월, 11월 달에 거래량이 늘어났었거든요. 이사철로 다가오니까요. 근데 이건 되려 줄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거래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경제 위기 이후로 거의 최하 수준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앞으로 다가올 11월 달 거래량, 10월 달 거래량 이런 것들을 봐도 적어요. 대출 규제가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대출 규제가 정말 심하잖아요. 금리 올리고 대출 안 해주니까 살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지금 아시겠지만 다주택자가 아니라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올린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 거예요. 좋은 거죠. 누구한테? 1가구 1주택자한테, 집이 하나만 있는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매수 수요가 거의 없대요. 저는 이제 여기서 크게 예를 들고 싶은 게 두 가지예요. 어떤 예를 들 거냐? 이거예요. 자, 1가구 1주택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1가구 다주택이 있어요. 지금 한 거는 이분들에게 혜택을 준 거잖아요. 1가구 1주택. 근데 사실 1가구 다주택, 그러니까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었지만 굉장히 반발이 심했죠. 그래서 전혀 없던 일이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완화를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일단락 시켰고, 예전에도 홍남기 부총리님이 아시겠지만 그 양도세 완화 없다고 딱 자르셨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나온 거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예요. 근데 이게 효과가 없죠. 왜 효과가 없을까요? 이 효과가 없는 이유가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해봅시다. 1가구 다주택,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 수요와 공급에서, 그죠?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물론 이걸 인정 안 하는 사람도 많죠. 제가 봤을 땐 정부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이런 것 같아요. 저도 헷갈려요. 그런데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부족한 거니까 뭘 해줘야 돼요? 공급을 해줘야 돼요. 동의하시죠? 공급은 뭐예요? 공급은 내다 파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다 파는 거예요. 내다 팔기만 해야 돼요. 감이 오시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하면은 취득세가 얘네는 12.4%예요. 못 사요. 지금 다주택자는 어지간해선 집을 못 사요. 특히 수도권은 못 사는데 양도세만 완화해줬다? 그럼 어떻게 돼요? 팔기만 하고 새로 못 사요. 즉 공급이 이루어져요. 이건 이해되시죠? 다주택자는 집이 여러 개잖아요. 더 이상 사진 못해요. 취득세 12.4%는 일반인이 통과를 잘 못합니다. 제 주변에 그것 때문에 안 사시는 분들 수두룩하고 10명 중에 1명도 안 살걸요? 그거 12.4% 내면서 잘 안 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취득세 때문에 못 사는 동시에 양도세 때문에 못 팔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양도세를 열어준다? 그럼 갖다 판단 말이에요. 이건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를 해놓고 집값이 이제 내려가기를 좀 희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분들은 집을 팔면 다시 취득세가 1.1%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집을 팔면 무주택자가 돼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공급이에요, 수요예요? 맞아요, 여러분. 공급 플러스 수요예요. 그럼 지금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건데 무주택자 양도세 이거 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본전이에요. 공급 하나, 수요 하나예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왜 안 팔까요? 여러분, 왜 안 팔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팔고 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를 선택할 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질문하시더라고요. 야, 그러면 팔면 되지 않냐? 차익이 이렇게 수억 원이 났는데 부자가 될 텐데 그냥 팔고 무주택자로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태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월세나 전세로 살라는 거잖아요.
뒤에 나가면 감이 와요. 이 1가구 1주택이 양도세 완화했다고 집 팔고 계획을 세우면은 감이 와요. 왜냐면 그거를 예전에 상담하던 사람이 저잖아요. 지금은 상담을 못하고 있지만 상담하면 답이 오는 게 뭐예요? 안 되겠다. 그때 제가 조금 그나마 상담을 조금 할 때 전세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전세가가 4억, 6억, 7억, 8억, 9억 이렇게 올라가던 때예요. 그 누가 전세로 살아요, 그때? 전세로 안 살죠. 그 월세? 월세는 애시당초 싫어요. 그러니까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된 다음에 월세 살 생각을 하는 분은 없어요. 제 주변에 아직 없었어요. 월세가 싫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엄연히 따지면은 전세랑 매매 중에 선택을 좀 고민을 하세요. 그런데 월세랑 매매는 돈이 있는 분들은 고민을 안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면 그만큼 월세가 무섭거든요. 돈이 나가는 거고 소모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월세가 엄청 오르고 있어요.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사실 양도세 완화 첫날 매물 늘긴 했는데 매수 수요는 거의 없어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구조를 보셔야 돼요. 매수가 왜 거의 없어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못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못 사고 수요가 뒤로 밀리고 있으니까 얘네가 물건을 내놓든 안 내놓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네가 싸게 내놓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공급과 수요잖아요. 그럼 얘네가 나중에 집을 다시 사는 건 알겠어. 왜? 월세 전세가 안 되니까 얘네가 뒤에 집을 사야 되는 건 아시겠죠? 그럼 뒤에 집을 사는 건 좋은데 양도세 완화를 해줬으니까 싸게 내놓으면 되잖아요. 왜 저렴하게 내놓지 않니? 이게 질문이 돼야 돼요. 이거 간단합니다. 왜 저렴하게 내놓지 않을까요? 이걸 팔고 사야 해요. 맞죠? 이걸 팔고 사야 되는데 살 집이 비싸요. 무슨 말이냐? 이 집을 싸게 사면 다음 집을 싸게 못 사요. 이게 서로 맞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서로 이렇게 너 거기 싸게 내놔. 양도세 완화했으니까 싸게 내놔. 콜. 그러면 내가 내 거 싸게 팔고 그거 갈게.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밸런스가 안 돼요. 왜냐면 고가 주택으로 갈수록 지금 더 안 팔거든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게 양도세, 비과세를 9억에서 12억 원으로 내려놨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고가 주택은 어때요? 이미 고가주택인 곳들은 혜택이 별로 크지 않거나 그분들 자산 규모에서 이 혜택이 크지 않을 수가 있는데 지금 집을 파신 분들은 무조건 위로 올라가고 싶어서 파는 거거든요. A를 팔고 B를 살 때 A보다 B가 높은 상급지일 확률이 훨씬 높아요. 우리가 집을 사고 파는 건 위로 올라가는 과정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저렴하게 팔 이유가 적죠. 매물도 적어요, 지금. 똘똘한 채 또 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 살라는 집이 싸게 나올 확률이 위로 올라갈수록 적은 게 지금이에요. 1가구 1주택이 있다가 하더라도 타이밍도 잘 맞아야 되지만 비싼 집일수록 이 혜택이 적으니까 싸게 매물이 더 나올 이유도 적고 내가 팔고 사야 되는데 이게 서로 맞지도 않고 이걸 팔고 그냥 전세로 월세로 살자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어요? 이분들은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얘는 애시당초 의미가 없어요. 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는 이게 실제로 혜택으로 가기 어려워요.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한 말씀 드려볼게요. 1가구 1주택이 양도세가 완화가 된다고 시중에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기대하신 분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1가구 1주택자 분들이 어디를 지지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혜택이 주어진 거니까 나쁘진 않잖아요. 굉장히 많은 가구가 1가구 1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게 나쁠 게 없죠. 나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 때문에 파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없겠어요. 제가 시장 전체의 개개인의 선택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예상을 했었고 지금도 생각은 똑같아요.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풀어줘야 얘네가 공급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풀어줘 봤자 공급 플러스 바로 수요로 이어져야 돼요. 왜? 수요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수요로 안 이어질 수가 없는 게 전세 월세 시장이 엉망이잖아요. 그럼 수요로 이어질 건데 그 수요, 내가 집을 팔고 살 때 그 집이 비싼 거예요. 그럼 나도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러면 양도세 완화한 효과가 없어요. 양도세 완화를 한 효과를 기대하는 건 뭐예요? 내 집을 지금보다 호가를 내려서 저렴하게 시장에 내놔라 이거잖아요. 근데 내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이걸 내놓고 팔리는 순간 내가 다음에 더 좋은 집을 지금 못 사요. 그러면 팔 이유가 없죠. 애시당초 파는 이유가 뭐예요? 팔고
살라고. 누가? 1가구 1주택은 팔고 사는 애들이에요. 다주택자는 팔고 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양도세를 완화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효과인 요 가격 하락이 일어나겠어요? 이론만 일단 따졌을 때는 정도와 기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론만 따졌을 때는 다주택자를 풀어줘야 시장의 매물이 늘어나면서 만약에 지금 매수 수요까지 없다면 더 다운이 되겠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완화는 말만 양도세 완화지 양도세를 완화했다. 그러니까 양도세를 완화했다는 보여주기식 양도세를 완화했다는 어떤 혜택을 준 거지 시장엔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이해가 되시면 지금 주택시장이 뭔가 다주택자나 투기꾼이 아니라 수도권을 기준으로 실수요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난 팔고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알아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